자,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기준에 1조를 넘겼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기준에 이제 1조가 채 안 된 종목입니다. 4천만 주짜리에 24,300원, 공모 가격이 6,500원짜리 주가를 뭐 무지하게 들어올린 상황이 됩니다. 사실상 이제 뭐 후행성이지만 뭐 이런 기준이에요. 개장 초에 좀 아쉬웠던 거는 개장 초에 우리가 좀 사실은 단추가 조금 잘못 헐겁게 끼워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력주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 오늘 변동성이 월등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IT 쪽에서의 눌림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제 입장에서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고, 전략의 그 기준에서는 바뀌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뭐 저점 편입인 거고, 또 문자반에서는 뭐 삼성전자 더 편입하셨다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방안에서도 삼성전자 밀리면 추가 매수 사인 나올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LG화학을 우리가 전량차익 실현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조금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고 있지만, 위안이 된다는 게 아니라 안정화가 되고 있지만, LG화학 처음 팔고 나서는 막 며칠째 잠도 못 주무셨잖아. 나만 두고 얘가 올라갈까봐. 근데 거래대금이 지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밀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 그렇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3위가 저 정도인데 1, 2위도 마찬가지고 그 이하짜리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되게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사상 최대 저고점 74,500원 찍은 상태에서 지금 얼마 밀렸어요? 아까 장중에 기준이 2,000원 밀린 거야. 아니 최고점에 팔아서 2,000원 밑에서 다시 살 수 있나? 그것도 불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주력주는 쉽게 파는 것도 아니고 기회 줄 때 편입 못하면은 놓쳐버리게 돼요. 단타 종목의 경우에도 순간적인 선택이 많이 필요하죠, 사실은. 근데 어찌됐건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제 교육받으신 대로 대처가 된다면, 우리가 이 명신산업을 안 본 것도 아니고 얘도 신규주죠. 지금 우리가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이후에 소록수, 뭐 센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포인트모바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그럼 기회입니다. 시가총액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바이오, 그렇게 해서 인바이오 상한가, 그 다음날 폭등, 전량 매도, 오늘 기준에 마이너스권인데 뭐 개별 매매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문자 사인까지는 안 나갔고,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루 종일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명신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명신산업하고 인바이오가 화요일날 같이 상한가 갔잖아요. 엔젠바이오가 월요일날 상한가였고,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추가적인 흐름인데 배우신 대로 그대로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배우신 대로 그대로의 기준.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첫 번째 기준에 우리가 이제 그 접근 범위가 얘도 명신도 마이너스로 형성이 됐단 말이죠. 개장 초 시초가가 마이너스 2%에 저가가 마이너스 3.50. 그리고 돌렸는데 개장 초에는 거래량이 밋밋했어요. 그럼 얘를 가장 높은 거래량의 기준을 잡아주면 3721 2천만 주 정도, 혹은 2100만 주 정도. 2100만 주에 9시 10분까지 21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거래가.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서 빵 친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일 날 변동성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80%니까 8, 26, 4, 8에 32, 그러면은 1900만 주 혹은 2000만 주. 2000만 주에 9시 반까지 기준이면 얼마예요? 30% 정도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랬죠. 600만 주. 그럼 그때 깔짝깔짝 거래가 나온 거예요. 요때까지. 그러면 이게 그 고가가 27,700원이라고 한다면 어제 대비해서 3,400원이 올라오는 거고, 그거는 15%가 안 돼요. 10%대 수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땅 찍어주자마자 다시 미끄러져 내려와서 요만큼. 그럼 요때 가격은 얼마예요? 거래량은요? 수반돼 있죠. 수반돼 있는데 요때 가격은 26,000원이란 말이죠. 그럼 26,000원이면 전거래일 대비해서 얼마? 10%가 안 됩니다. 26,700원이 10% 수준이잖아요. 10%가 안 돼요. 그럼 눌렸다가 돌려질 때 당연히 여기서 편입 기준이 잡혀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링네트를 우리가 들어갔다가 이제 손절을 했는데, 그죠? 링네트를 들어갔다 손절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종목을 여기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 명신산업은 우리가 안 보는 종목도 아니고, 인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인바이오 또 다시 들여다볼 텐데, 예를 든다면. 결론적으로 요 기준점의 흐름에 요 거래량이 수반돼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춤거리는 흐름. 거래가 줄어들면 당연히 캔들 크기 자체가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갑자기 또 빵 치고 올려요. 그럼 여기서 따라붙을 수 있느냐? 그것만 갈등을 하면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24,300원에 15% 그러니까 전일까지는 1조가 안 됐으니까 오늘 넘겼다 할지라도 야 우리는 신규주에서 원체 수익을 많이 냈었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죠. 문자로 쏠까 말까 하다가 개장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주에서 IT에서 눌림목 추가적으로 수익 종목 이제 뭐 HMM도 시세가 더 나고 6%대 거기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두산중공업이 4%대 강세 장중모 조금 더 위에 그러다 보니까 링네트 2% 들어가서 선전한 그 흐름보다도 오늘 기준에서도 수익 기준이 잡혀 있으니 공격적으로 볼까? 그럼 공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수익도 그다음에 또 단타도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수익 쪽의 기준에 헬스케어도 보고 싶은데 거래량이 없어. 그럼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럼 대처하고 있다가 단타 종목을 보겠다. 그럼 거래량 수반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28,000원 수준이 15% 수준이란 말이에요. 28,000원이. 그럼 여기서 돌릴 때 거래 터트리고 돌리잖아요. 그럼 15%까지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조금 전에 오히려 이게 좀 아까운 게 지금 이 얘기를 그냥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얘기를 제 기준에서도 이거 15%까지 전일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15%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준을 설정을 한 거거든요. 15%까지도.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방안에서 명신 어떻게 해요? 뭐 손절 뭐 매도할까요? 말씀이 그래서 고점 대비 미끄러져서 그런 건지 그래서 오늘 매매 사인은 안 나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게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다만 문자 사인 안 나간 거 명신산 청동우리님께서 문자가 안 나가는 종목은 개별 매매 기준입니다. 만약에 제가 언급을 드렸어도 윗꼬리 혹은 음봉이 달리면 차익 실현 그렇게 하고 혹은 뭐 손절. 근데 명신은 손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기준에서 좀 이따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게 12시 33분인데 영상을 못 잡아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뭐 대기하고 계셨다면 오히려 잘 된 거고 그렇지 않고 아예 차익 실현할래 그러면은 뭐 아쉽지만 차익 실현이 된 거고 그 다음 범위는 재편입의 기준이 잡혔는데 아직 매매가 원활치 않으셨다 하신다면 앞으로의 이제 매매 기준점은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명신산업 그 팝업창 만들어 주시고요. PPT 뭐 만들어 주시고요. 명신산업도 올리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명신산업 영상이 한 번 딱 있어요. 짧게 그냥 명신산업 같이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컨타 매트릭스, 명신산업, 그 다음에 엔젠바이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인바이오 이렇게 봅니다라고 이제 기준을 잡아드렸죠. 그래서 한번 명신산업이 간단한 코멘트 정도의 대신에 이제 전체 신규 종목의 기준에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그 명신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봐야 1%포인트 더 되겠어요. 5분봉 기준에서 앞으로의 모든 종목군들의 대형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도 지금 그 전략 기준처럼 설정을 해서 잡으시면 돼요. 후행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바이오도 똑같이 이제 기준 잡아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일봉으로 분봉으로 흘러가는 모습 또 10분봉 정도면은 전체를 다 볼 수 있나요? 30분봉으로 할까요? 무슨 소리냐면은 전체 상장한 이후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그러면 30분봉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거래량은 얼마예요? 30분봉의 기준에 대략적으로 뭐 400만 주 정도면은 되겠네요. 400만 주 넘기는 시점에서 시세가 다 나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30분봉에 나는 400만 주의 거래량을 볼 거야. 근데 방금 30분봉에도 똑같은 흐름이 나와요. 이게 5분봉이든 30분봉이든 1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소형주든 중형주든 대형주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가? 거래가 수반되어야만 캔들의 크기가 나온다. 변동성이 나온다. 변동성이 나와야만 뭐 단기 공략을 하든 뭘 하든 기준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져주고 거래대금이 터져줘야만 흐름이 나온다. 지금 그 개장 초에 조금 제 심리 상태도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은 편입을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장중에도 몇 번 어물쩡 이제 그 언급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준점에서는 요런 거 잡잖아요. 요런 거. 전일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저게 10%가 안 돼요, 사실. 그죠? 그 다음에 요 전일 캔들 몸통 잡아내는 기점. 장악형의 기점, 몸통의 기준에. 그리고 이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가면은 22,500원, 23,000원 기준 잡고 만원이니까 33,000원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33,000원. 거래대금은요, 계속 터져 있었죠.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일본 기준을 잡을 때 어떻게? 일본 갭 목표주가 33,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일본 갭에 33,000원 목표. 그렇게 해서 명신산업을 설정을 해드리고, 재편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느냐? 너무 높게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또 시간도 애매하고. 근데 뭐 시간이고 뭐고 떠나서 나는 한 번쯤 보고 싶다 하시면 밀끌어져 내려왔을 때, 그럼 얘는 15%까지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도. 그리고 뭐 1조 미만으로 기준 잡아서 그것도 15%, 20%까지 쫓아본다? 에이, 그것도 무리수가 있죠. 결론. 그러면 거래량은 터져 있고 거래대금도 터져 있어요. 전거래일 대비 24,300원 곱하기 115% 해주면 그러면 28,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고점에서부터 35,500원에서부터 28,000원까지 밀린다? 그것도 무리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명신산업은 관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점 대비 이제 차익 실현 범위만 좀 설정을 하자. 그 기준이고, 차익 실현 범위는 오늘 기준에 뭐 예를 든다면 23,8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35,550원이 찍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올 때 예를 들면 5% 최대 그 범위를 잡을 때 29,000원의 기준이 되잖아요. 오늘 변동성은 월등했으니까 29,000원 마지노선으로. 중간에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뭐 1.5%, 2.5% 기준에 3만원 이탈되면 절반, 그리고 29,000원 이탈되면 뭐 전량, 이런 식으로 기준 잡으셔도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거 언제 매수 사인 나왔나요? 뭘 매수 사인 나왔나요? 계속 같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종목이죠. 문자 매매 사인 나가는 종목 위주로만 전략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인바이오도 같이 들여다보고 전략 올려볼게요. 똑같아요. 그런데 19,800원, 23,100원에 명신산업만큼의 거래량이 터져야만 들어간다. 그럴 바에는 다 귀찮아요. HMM, 뭐 두산중공업처럼 주력이나 수익 종목에서 거래 터진 종목 위주로 보시고요. 뭐 하나솔루션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죠. 오늘이 아니더라도 또 내일도 있고.